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오신 분들은 여기 앉으면 되게 적당히 모셨습니다. 많이 올까봐 차도 드리고 책도 제공이고 공짜로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행사 진행을 맡은 헌마건신 김만일 사무국장 김동숙입니다. 오늘 본 행사는 말은 욕망하지 않는 자의 저자 이 강준 작가의 만남은 저희 기념관이 진행 중인 베스타와 함께하는 문화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제주 꿈바당 도서관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헌마공신 김만일에 대하여라는 강의 주제로 강준 작가님을 모셨는데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강준 작가님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제주 애월 출신이고 장편 소설, 소설집, 희곡집, 칼럼집 등 수많은 작품을 남기셨고 상으로는 도의 문화 저작상, 한국 희곡 문학상, 한국 소설 작가상, 전영택 문학상 등을 수상하였고 제주 문학관 초대 명예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강의하기 전에 두 분만 인사 간단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철로 의기 이장자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장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이장이자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관장직을 맡고 있는 오철호입니다. 다 좋으신 분도 계시고 우리 지역 주민도 계시고 한데 우리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을 방문해 주신 제주 꿈바당 어린이 도서관 양민수 관장을 비롯한 지역 주민과 내인께 이 자리를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준 작가님 모시고 이렇게 북콘서트를 열게 돼서 또 다른 우리 헌마공신 김만일에 대하여 다른 시각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분들도 김만일 공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시지만 다른 작가님의 보는 시선이나 다른 외부에서 보는 이런 시선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느끼고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민숙 꿈바당 도서관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 꿈바당 어린이 도서관 관장 양민숙입니다. 먼저 제주 꿈바당 어린이 도서관이 어느 곳에 있는지 잘 모르시죠? 네, 제주 꿈바당 어린이 도서관은 예전에 대통령이 제주도 내려왔을 때 지방 숙소로 제주 청와대로 만들어졌던 그런 공간을 중간에는 또 제주 도지사 관사로 사용이 됐었거든요. 지금은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도서관으로 만들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개관한 지 7년 반 정도 되었고요. 어린이 도서관이라고는 하지만 어린이들만을 이용하는 그런 공간은 아니에요. 어린이를 중심으로 하지만 제주도민 누구나가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별 프로그램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제주어를 중심으로 특별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준 작가님은 먼저 저희 도서관에서 북토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재는 헌마공신 김만일이지만 그 안에 제주 사람들의 삶과 또 제주어가 녹아내린 그런 훌륭한 작품이고 이게 저희 도서관 이용자들만 알아서는 될 일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좀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뜻깊게도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에서 또 의기리 주민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더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 공간은 사실 처음 와봤어요. 네, 한 조금 일찍 와서 공간을 둘러보았는데 와, 의기리 주민분들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정말 집에 있는 유물들 다 이렇게 기증하고 그리고 이런 기념관을 또 운영을 하면서
헌바공사 김만유가 또 제주말의 수석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니까요. 제주 사람으로서 제가 지금까지 몰랐던 것이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더 많이 저도 알리는데 좀 앞장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여기에 있는 그 김만일 후손 삼마감목관인가요? 92명 이름이 쫙 되어 있었는데 김씨 분들의 우리 김영순 작가님을 비롯해서 이 길이를 중심 잡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강준 작가님이 아까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강준 작가님이 조금 더 제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의 제주 문학이 있기까지 굉장히 앞장서서 제주의 문학의 어떤 흐름을 이끌어오신 그런 굉장히 좀 중요하신 그런 분이고요. 제주문학협회라고 있는데 문인협회라고 있는데 거기 회장을 역임하시면서도 굉장히 제자 양성이라든지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사업들을 벌이신 분입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준 작가님 모시기 전에 그 책 우리 김만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3년 동안 갖고 노래 끝에 올 3월 발행을 하였습니다. 참고 바라시고 가실 때 저 뒤에 한 권씩 가져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인은 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갈 때 한 번씩 가져가 주시고 외상으로 미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강준 작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주에 살면서 주로 제주에 관한 소재로 작품을 써왔습니다. 저는 87년도 등단했으니까 지금 거의 한 40여 년을 문화 활동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내가 오랜 기간 동안을 현장을 답사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러면서 상당히 애착을 갖는 작품을 이번에 우리 김만일 헌마공신님을 만나면서 제가 쓰게 됐다는 데 대해서도 상당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김만일이라고 하는 이름은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았고 우리 제주 역사에서도 상당히 잊혀졌던 이름이었다. 우리 한 200년 뒤에 살았던 김만덕이라고 하는 그 여인은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실렸고 여기 역사책에도 나오는 그런 분인데 제가 김만일을 이렇게 연구한다 할까요? 그 자료를 조사하면서 보니까 너무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모르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다. 그런데 어떻게 이분을 갖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해 두었느냐. 그런데 상당히 저 자신도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작가로서 이분은 좀 더 빨리 세상에 나왔어야 되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만덕이라는 분은 우리가 어려웠을 때 자신의 돈을 내놓아서 도민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공이 있었지만은 김만일이라는 분은 자신의 자식과 같은 그런 말들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나라에 바쳐서 나라를 구한 영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김만덕과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제주도민을 먹여 살린 그 일과 우리 나라를 임진왜란 때
그 외적과 싸우는 그 앞장서 가지고 말을 갖다가 내놓았던 이 분들하고는 분의 업적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고, 이것을 저는 소설을 쓰면서 이분의 어떤 그런 험마 공신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보다도 이분의 어떤 살아온 업적, 왜 이분이 말을 키우게 됐는가 하는 그것 때문에 거기서부터 제가 의심을 갖고 이 작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소설 쓰는 일이라는 것은 세상에 질문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죠. 그리고 저는 많은 김만일 그 분에 대해서 저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부터 시작해서 왜 말을 키웠습니까?부터 해서 그 답을 찾은 결과를 글로 옮긴 게 바로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게 될 말은 욕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김만일 사단법인 김만일 기념사업회, 김만일 기념사업회에서 많은 또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제가 이제 홍보대사가 되다시피 해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 김만일 국마공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그 기념사업회 일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김마당 어린이 도서관에서 자리를 마련해 줘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어떻게 김만일이 말을 키우게 되었을까? 그래서 이 족보를 연구하다 보니까 김만일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분의 자가 중님입니다. 무거울 중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님이라고 하는 소설에서도 중이라는 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중님이라는 분이 왜 말을 키우게 됐는가부터 의문을 가져가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왜 안 되죠? 천사방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 발견이라고 조금 그렇지만은 제주가 원래 천사방성이 비추는 말의 섬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있어요. 이 수많은 별을 천문학자들은 28개의 구역으로 나눕니다. 그 28개의 별을 동서남북으로 7개씩 묶어서 방향을 나눴어요. 그 7개의 그 동방에 동쪽에 있는 7개의 별자리 중에 그것을 연결을 시키면 용이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동쪽은 용이죠. 자청룡 500화듯이 용입니다. 그래서 용은 푸른색 청룡이라 해서 청룡칠수라고 하는데, 그 청룡칠수 중에 4번째 별자리가 말의 별인 방성입니다. 방성. 그래서 이 방성이 네필이 말이 이끈다 해서 천사방성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별은 천사방성은 우리 그 말의 신이고 마조라고 하는데, 이분을 제사를 조선시대에 드리는데 한양과 제주에서 지냈습니다. 제주 어디냐? 지금 팔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마조단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마조제를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방성이 비추는 곳이 어디냐? 바로 요즘 그 말썽이 많은 제2공항이 생기는 그 수산평입니다. 아주 그 평지가 있기 때문에 이 수산평이 그 방성이 비치는 곳이라고 해서 말의 신이 거기를 비친다 해서, 이걸 누가 먼저 알았냐면 몽골 사람들이었어요. 몽골이 말의 별이 비치는, 방성이 비치는 그런 곳, 바로
수산평을 이걸 갖다가 자신들의 직접 통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 1273년에 여몽연합군이 선별초를 선멸하게 돼요. 그래서 몽골은 그때 여몽연합군이니까 몽골의 힘이 컸죠. 그 몽골이 제주도를 평정한 다음에 가만히 와서 보니까 이 말을 키우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너네 고려에게 줄 수 없다. 이거는 우리가 직접 통치를 하겠다고 해서 100년 동안을 제주를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게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주였느냐? 그 일설에는 일본을 갖다가 침략하기 위한 그런 거였다 했지만은 사실상 지리적으로는 제주보다는 경상도 쪽이 더 일본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많이 맞지 않고 실제적으로 몽골이 제주도를 취한 것은 바로 말을 기르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산평림을 알았어요. 그 사람 몽골은 직접. 그래서 이 수산평을 차지해가지고 여기에서 가루가치를 파견합니다. 직접 관리를 파견해서 이 제주도를 통치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여러분들은 조선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바로 몽골 치하의 그런 국가로서 그렇게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인데 이분들이 1273년에 여몽연합군을 그 선별초를 갖다가 선별해가지고 1270년 3년 뒤에 160마리의 몽고 말이겠죠. 그 말의 종자를 가지고 여기에 또 하치 그 말을 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입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마목장을 조성을 하면서 1374년까지 거의 100년이죠. 100년의 기간을 제주도를 통치하면서 살아가요. 저희들 여기 몽골을 여행하신 분들이 가시면 잘 아실 겁니다. 우리 100년 동안에 제주도는 몽골의 피가 많이 섞였어요. 그래서 몽골 가보면 전부 여기 계신 그 삼촌들 얼굴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저분 이웃집 삼촌이에요. 그만큼 이 생긴 모습들이 이 제주 사람하고 많이 닮았다는 거죠. 네, 그렇게 몽골 피가 많이 섞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374년까지 몽골의 난이 평정을 되는데 이분이 그때 그 최영 장군이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전부 그 목호의 난이 일어나는데 이 목호의 난은 왜 일어났느냐? 이 목호의 난은 당시에 제주에 있던 그 하치라면 그 원나라의 목자를 이야기하는데 이 하치들이 그 숫자가 1,700명이나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제주의 인구가 한 2만 명 됐었어요. 2만 명. 2만 명이 1,700명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그때 와가지고 정말 죽임을 당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나머지 왜 목호의 난을 일으켰느냐? 자신들이 키우던 말들이 제주에서 자신들이 키우던 말들이 자신의 조국하고 싸움을 하는 명나라에 반출된다는 겁니다. 원나라와 명나라가 싸울 때 있다.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우리 말을 절대 적국으로 줄 수 없다. 그래서 난을 일으킨 게 목호의 난이에요. 그래서 이 목호의 난을 일으켜서 이것이 폐퇴를 하게 되자 이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어디로 갔느냐? 한라산 산중으로 숨어듭니다. 그래서 이 한라산 산중에 숨어들면서 뭐를 했느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나 말 키우는 일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 살면서 우리 제주도민들이 키우는 말들을 올려보내면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걸 키워줬어요. 그래서 태우리라고 하는 말이 그때 생겨나는데 태우리는 몽고 말로 모으다, 모아서 기른다, 모아서 키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태우리라는 말이 이때 생긴 거죠. 그래서 태우리들이 한라산 산중에서 말을 키우기 시작한 게 바로 이때였습니다. 우리 그 태우리들이 말을 키우기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또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제주가 많이 고장이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호종단이라는 사람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역사적으로 보면 시기가 좀 맞지 않습니다만은 진시황이 어느 날 밤하늘에 뜬 별을 구경하다가 보니까 저쪽 남쪽에 반짝반짝거리는 별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바로 방성이죠. 그래서 일관을 보고서 이리 와봐. 저게 갑자기 반짝거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일관이 가만히 봤더니 저것은 남쪽에 세계를 훌륭할 영웅이 태어날 징조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깜짝 세상을 호령할 것이라면 우리나라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면 저걸 갖다가 방지할 수 있느냐 해서 일관에게 들었더니 우선 혈을 막아야 된다. 혈. 그래서 지관인 호종단을 탐나까지 보냅니다. 옛날 진나라에서 많이 보내요. 그 저기 뭡니까 우리 서기 보러 돌아간 그 서불 같잖아요. 서불이라는 사람도 지날 때 와가지고 농자를 데리고 와서 한라산에서 그 뭡니까 죽지 않는 불사 약을 갖다가 찾으려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호종단을 제주도 보냈는데 어디로 들어왔느냐? 뭐 일설에는 이제 종달로 들어왔다. 그래서 호종단, 종단에서 종달 하다니까 종달리가 거기서 뭐 이름이 붙었다.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 뭐 설명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들어와서 우리 제주도를 전역을 다니면서 혈을 막기 시작해. 혈에는 이제 마혈, 그다음 수혈, 수맥. 그러니까 수맥이라 해서 물이 흐르는 곳을 막아야 영웅이 생기지 않고, 마혈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웅이 타고 다니는 말이 거기서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마혈을 막아라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어디다가 발견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쪽에 민호로 말에 가면 반드기 밭이 있다. 그 반드기 밭에 가면 거기 마혈을 이제 막아놓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김만희 이 지방과 연결이 되느냐 하면 김만일씨 증조부 되는 분이 원래가 수망에 살았어요. 수망에 살다가 그때 돌아가시게 되니까 그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해서 우리는 그 할아버지를 묻힐 땅 한 조가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고민을 하는데 어느 날 그 지나가던 스님이 왜 그렇게 고심하십니까? 스심에 차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실 이렇게 해서 가난해서 땅이 없다. 묻힐 땅이 없다. 그래서 고민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그 스님 말합니다. 저쪽에 민어로 말하는 그 반드기와시라는 찾아가면 커다란 쇠침이 묻혀 있을 것이다. 그 쇠침을 뽑으면 거기에서 연기가 나오면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오를 것인즉 그 새가 날아오는 곳에 그 새침을 뺀 곳에 거기 가서 묘자를 쓰라. 그리고 그 새가 날아간 곳에 가서 생가를 지어서 거기서 살라. 이런 말을 남기죠. 그래서 한참 이상해가지고 그 말을 갖다가 이제 다음 주에 뭐 꿈인 듯 생시인 듯 듣다가 다음날 새벽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과연 새침이 크다는 새침이 박혀 있었습니다. 아까 호중단이가 그 박아놓은 그 몇십 년 전, 몇백 년 전에 박아놓은 그 새침 마열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양에 가보니까 그 새침이 있어서 그걸 뽑으니까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나는 새가 한 마리 날아올랐어요. 그래서 그곳에 김만희의 증조부 묘를 거기다 썼습니다. 그래서 발복하게 되고 말에 그 우두머리 조상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에서 그분이 그 새가 날아간 걸 쫓아가 보니까 어디냐면 지금 의길이에요. 그 생각을 이따가 보여드리겠는데 그곳에 사실은 거기에 그 나무가 있어가지고 나무를 그
중심부에서 뽑지 않고 거기다가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옮겼어요. 그래서 의길이 설촌이 그때는 수망에 살다가 수망에서 한 1km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 그 기록에 보니까 1km 떨어진 곳에 바로 의길이로 집을 짓고서 거기에 설촌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하게 되는데 실상으로는 그 증조부가 돌아간 것은 1555년 을묘년이었습니다. 을묘년. 근데 그 을묘년에는 을묘외변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일본 놈들이 착 들어와가지고 그 해에 그 중조부가 돌아가시고 해서 그때 당시에 김만일의 나이는 6살이었습니다. 그냥 이미 태어났죠. 김만일. 1550년생이니까 이미 태어나시고 그때 해가지고 거기서 발복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생기게 된 겁니다. 아까 말했던 그 호종단에 관한 그런 그 설화는 상당히 제주도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우선 가까운 데가 토산 거선생이 우리 그냥 거슬러 올라가는 거선생이 그 설화라든지 홍로 지장전자 서귀포에 있는 홍로의 지장전 설화라든지 화북 행기문 설화 이게 전부 다 그 수맥을 갖다가 끊기 위해서 생겨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생겨난 그 설화들입니다. 그다음 용머리전서 삼명산 그 밑에 있는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게 차기도예요. 이 차기도라고 하는 그 명칭이 차라고 하는 것을 차단한다. 귀는 돌아간다 하는 거죠. 돌아가는 걸 차단한다 해서 차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왜 생기냐면 호종단위가 점금도를 돌아다니면서 마혈과 수요를 갖다 바꿔서 이제 임무를 끝내고 용수 앞바다에 그 배를 넘어서 자기 중국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이었어요. 가만히 보니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한라산신님이 상당히 화가 났어요. 저 놈들을 그냥 돌려보면 안 됐다 해서 돌아가는 배를 띄운 것을 갖다가 커다란 쇠로 변해가지고 날개짓을 해서 파도를 일으켜가지고 그 배를 수몰시켜버립니다. 수정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것을 막았다 해서 차기도가 생겨난 그 설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화들도 이제 호종단과 같이 있는 걸 보면 호종단위가 뭐 실제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 여러분들 다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반드기와서에 있는 그 김씨 조상의 그 묘가 되겠죠. 저 뒤에 있는 게 민노름이죠. 그 다음에 이게 생가라고 알려져 있는 처음에 와가지고 김만일의 그 조상들이 집을 지어 살았다는 그 터입니다. 예? 자, 그러면 왜 제주에서 다시 말을 키우게 되는 것을 다시 그 지리적인 환경적인 그런 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조선시대의 전국에 172개의 군마장이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말을 키우는 군마장이 있었고 대부분이 이 172개 중에 대부분이 섬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주에도 15개소가 군마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럼 제주도에 이 섬에다가 이렇게 군마장이 많았느냐? 첫째가 맹수가 없어요. 맹수가 없어서 말은 상당히 겁쟁입니다. 겁쟁이라서 조그만 그 살쾡이나 이런 그 동물들에게도 물려 죽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겁쟁이라서 맹수가 있으면 말이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맹수가 없다는 것, 섬에는 맹수가 없다는 것과 두 번째는 외부와 차단이 됐습니다. 말을 놓아서 방목을 해서 키워도 어디 도망가지 못해요. 그 섬 안에 있죠. 그리고 외부에서 차단해서 그 말을 훔쳐갈 수도 없습니다. 그 말을 그래서 외부와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이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느냐? 제주도가 왜 말의 그런 고장으로서 가장 알려져 있나? 여러 섬이 있는데 그 중에 왜 제주도였을까? 그래서 지리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제주도는 지도를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놓아서 생각하면 그 남태평양의 바람들이 들어오는 관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부로 들어가. 그
바람이 그 해풍인데 이 해풍에는 상당히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름철 봄철에 보면 황사현상 있지 않습니까? 몽골에서 모래가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하늘로 날려가지고 우리나라 일본까지도 영향을 주다시피 해풍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바다의 그런 영양분들이 전부 하늘로 올라가서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떠돌아다니다가 제주도에 와서 그것이 한라산에 막힌다든지 해서 그것이 내려앉는 게 바람이 내려앉으면 거기에 나오는 그 비가 내리면 이 빗물에 의해서 이것이 그 풀이 자라는 풀이 아주 그 영양분을 먹고 잘 자라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 탈라소 테라피라는 것이 이게 상당히 외국에서는 유용하는 그런 그 클리닉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해풍, 그 다음에 태양광선을 이용한 클리닉이에요. 그러니까 해풍이라고 하는 우리 요즘도 이 바닷가 그 모래밭길을 걷는 거 많이 보셨죠? 건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그 모래바다에 그 있는 그런 영양소를 갖다가 발을 이용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는. 그다음 바닷바람을 이용하는 거, 해양광선을 이용하는 이런 그 건강 클리닉이 바로 탈라소 테라피인데 이 탈라소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해양, 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양을 위한 클리닉이 유명을 했다는 거. 이처럼 사람들도 이런 해풍과 이 바람을 기후를 이용하는데 하물며 동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해풍은 우리 인간 기관지에다가 상당히 미세한 소변 입자를 갖다가 침투시켜서 손모 운동을 촉진하고 또 기관지나 기관지 염증 또는 분비물 제거에 상당히 효과가 있답니다. 그리고 인체를 건강하게 가꾸고 질병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치유법이 바로 탈라소 테라피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곳 가장 좋은 것이 제주도죠. 근데 제주도는 그런 영향 때문인지 장수성이 됩니다. 장수예요. 왜냐하면 해풍과 같은 잦은 강우가 내립니다. 이 강우는 무성한 풀과 더불어 우엉이라든지 더덕이라든지 칡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마라든지 이런 약초를 자생시키는데 이 자생시키는 것을 방목하는 말들이 찾아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건강하죠. 그 다음에 물이 강우가 내리는데 그 강우 자체도 그런 영양분을 갖고 있는 비입니다. 그 비가 내리면 보자울로 들어가서 안반석을 통해 가지고 갇혀져 있다가 그것이 솟아오르는 게 바로 삼다수 아닙니까? 여러분 삼다수 좋다는 거 다 아시죠? 이 삼다수 같은 물들은 말들이 먼저 먹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약초, 물 먹고 자라니까 또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또 제주도 길은 돌길입니다. 자갈길이죠. 그러니까 거기를 달리면서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제주도 조랑말들이 상당히 튼튼하게 된 것이 바로 이런 영향 때문입니다. 우리 제 책 그림에도 이렇게 여기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 책 그 앞에 나와 있는 이게 제주도 말입니다. 이 제주도 말인데 이게 어떻게 된 말이냐면 조선 때 이성계가 저쪽 중국을 치러 갔다가 이화도에서 하루 머물면서 이거 안 되겠다. 나라를 우리가 뒤집어 엎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돌아온 게 위화도 해군 아닙니까? 위화도에서 살면 그때 이성계에게 8匹 마리 에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빠르고 한 단숨에 달릴 수 있는 말이 뭐 있느냐 했더니 바로 제주도 말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올라간 말이 응상백이라고 했어요. 응상백이라는 것은 응은 응고하다, 상은 서리상, 서리가 응고한 그런 것처럼 아주 하얀 색깔의 말이라 해서 하얗다 해서 응상백이라는 말을 타고 단숨에 위화도에서
개성까지 달려나옵니다. 그 말이 왜? 아주 짤막하지만은 제주도 말은 아주 지구력이 강해, 빨라요. 오래 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특징. 또 이 돌길을 달렸기 때문에 어떤 길도 달릴 수 있는 무릎이 튼튼합니다. 말들이. 그래서 제주도 말을 골라서 내려왔다는 이 응상백인데, 이 응상백이 제주에서 키운 그런 말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팔준도라고 하는 이상계의 8개 말 중에는 각 고향에서 그 기른 말들이 있어요. 다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빨리 갈 수 있고 정말 오래 참고 갈 수 있는 말들을 찾은 게 바로 응상백, 제주의 말이었다는 거죠. 아마 제주에서 그런 영양분을 마시고 그런 약초를 먹고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제주에는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우리 탐나수육도 1702년에 이영상 목사가 제주도를 갖다가 이렇게 순력하면서 그 그림이 있죠. 42장인가요? 그 탐나순력도에 보면 여기에 그 3개의 그림이 나요. 그래서 정의연의 양로, 대정령의 양로, 마지막에 제주 양로가 하는데 이 제주도의 양로에 참석한 사람이 80세 이상 노인이 246명이나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80세 있는 인원이 180 몇 명이고 그 다음에 90세 있는 사람이 20 몇 명이고 100세 이상이 3명에서 그다음 아파서 오지 못한 사람이 또 그림에 246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2만 명의 그 도민들 중에 제주시에 그 모여 있는 노인들만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사는 거죠. 지금도 아마 제주도의 그 평균 수명이 노인들 그 장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장수의 섬인데 이것도 찾아보니까 별자리 보면 남극 노인성이라 해서 서귀포에서만 보이는 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별이 비치는 곳이 바로 제주도 내에서 장수의 그런 이미지는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그 말 사람들이 전부 잘 사는 장수의 섬의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말을 기르기가 아주 좋은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제주 양로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 속에 이게 그 밑에 글이 써 있는데 노인의 숫자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김만일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는 중림으로 되어 있고 1550년생입니다. 경주 김씨 입도조인 김동룡의 6세손 이홍이란 김이홍의 아들입니다. 부친 이홍은 수망리에서 1555년 위기리로 거처를 옮겨서 설촌이 됐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분의 부인이 누구냐 하면 남평문 씨예요. 남평문 씨인데 제가 남평문 씨 족보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김윤창이라는 문윤창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넷째 아들이 서봉인데 이 서봉의 딸입니다. 이 서봉은 누구냐면 우리 아까 을묘예변 이야기했습니다. 1555년에 을묘예변이 일어났을 때 일본 놈들이 저쪽 남해안을 거쳐서 육지에 상륙을 하려다가 거기서 패퇴를 당해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제주도를 먹어버리자. 제주도를 먹으려고 들어옵니다. 뭐 2,000명이 들어왔다고 하던가요? 들어왔을 때 이것을 갖다가 묻히는 사람이 제주도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의 싸움에서 상당히 우리가 패전만 했는데 승전보를 알린 그런 싸움이 을묘외변입니다. 그래서 이 을묘외변 때 거기에 치마 돌격대라고 해서 4사람이 유명한 장군들이 있어요. 유명한 목사가 있었고 4명이 앞장서가지고 말을 타고서 치마라고 해서 말을 타고 돌격한다고 해서 치마 돌격대인데 이
이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문시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문시봉 장군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그 문시봉 장군의 셋째 동생이 문서봉이에요. 그러니까 이 김만일 중림의 부인이 되는 사람과 이 혼인을 하게 되면서 역시 이 남편 문씨 이 김윤창 씨 이 분은 상당히 제주에 마음업장을 크게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딸이니까 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젊었을 때부터 상당히 관심이 있었고, 물론 이 김만일 그 아버님도 그렇고 이용씨도 그렇고 김만일도 태우리 출신이에요. 말을 키우던.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말을 키운다는 건 생각하지 않고 넌 그 처갓집에서도 너 무슨 말을 키우냐, 출세를 해야지. 그래서 과거 시험을 보게끔 했어요. 그래서 과거 시험을 치르는데 이분이죠. 과거 시험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을 어떻게 치르냐면 조선의 과거 시험은 3년마다 10년시라 했는데 10년 공마라고 아까 저기도 써있던데 10년 공마라고 했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치러요. 근데 3년마다 치르는데 이것이 초시, 복시, 전시 3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과 조시는 어떻게 시험을 받느냐? 우선 무예만으로, 칼싸움이라든지 이런 무예만으로 훈련원시라고 해서 이건 서울에 있는 훈련원에서 70명을 뽑아요. 그 다음에 각 팔도에서 향시라고 해서 120명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대, 제주도는 한 10명도 안 뽑았겠죠. 각 시대에 배당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선발된 사람 190명이 비로소 1차 통과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서 시험을 보느냐? 그 다음에는 한양을 가요. 한양 가서 복시를 보게 되는데 190명이 한양에 모여서 무예와 강서, 이 강서라는 것은 병서하고 또 유교 경전을 외우는 거, 달달. 옛날에 시험은 달달 외우는 거, 외우는 그 경력이 좋은 사람이 과거에 급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교 경전을 강독을 통해 가지고 결국 28명을 선발해요. 190명이 28명, 경쟁률이 치열했죠. 향시에 뽑혀서도 여기에 복시에 떨어진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8명을 선발하면 이 사람들은 다시 시험을 봅니다. 어디 임금님이 7명 가운데 그 안에서 뭐를 통해서 무예만으로 갑을병 순위만 정하게 되는 순위를 뽑는 것이 전시였어요. 그러니까 갑에서는 3명, 또 을과 5명, 나머지 병과 20명입니다. 그래서 28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갑과에 들면은 이 사람들은 중앙부처에 있는 그런 관청에 발령을 받았고, 을과에 합격한 사람들은 지방 관청에 그래도 괜찮은 자리. 요즘 말하면 그때는 종사품이라고 했어요. 종사품.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뭐 사무관, 국가 사무관 이상이죠. 그 정도의 요즘 말하면 뭡니까? 육군사관학교 하면 뭐 소위 인간하고 경찰대 하면 뭐 무궁화가 큰 거 두 개 이렇게 주고 하는 식으로 이때 당시에는 뽑히면 상당히 출세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을과 5위로, 을과 3위로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을과로 급제를 하게 되는데 이때가 1582년이니까 이모년 1582년이니까 32살, 33살 우리 나이, 33살이었어요. 이때 이 사람이 어디로 발령을 받느냐면 전라 좌수영. 이때는 그 좌수영이라 해서 모든 그 관청의 체계가 이 물 가운데서는 좌수영이 요즘 뭐라고 할까요? 도지사 그 이상의 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좌수영 순천부 방답진 첨절제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여수에 가면 돌산도가 있어요. 돌산 들어보셨죠? 예. 그 돌산도가 바로 이 방갑진 천절제사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수영이었습니다. 우두머리였어요. 예. 그 여수를 그때는 여수라는 지명도 없었고 돌산도 방갑진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수 지역을 통갈하는 그런 요즘 말하는 군수, 뭐 시장 군수 뭐 이 정도 됐겠죠. 이런 벼슬 받고 부임을 하게 됩니다. 여기를 한번 여러분들도 후손이 계시면 한번 더 방문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저는 한 2번 다녀왔습니다.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이분이 부임을 했을 때가 1582년입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딱 10년 전이었어요. 근데 이때에 병조판서, 요즘 말하는 국방부 장관이 누구냐면 이입니다. 이율곡 아시죠? 들어보셨죠? 예, 이분이 병조판서였는데 이분은 상당히 병약을 했었어요. 이때는 상당히 나이가 들었고 그런데 이분이 가만히 앞뒤를 예단을 해보니까 일본 놈들이 분명히 쳐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대비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1583년에 시무육조라는 것을 임금에게 올려요. 그래서 시무육조는 뭐냐면 일본 놈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우리는 미리 사람을 키우고 말을 키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6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대부분 국방에 관한 내용이었죠. 특히 왜군이 침입해서 양군민은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예비군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 군인을 뽑아가지고 양성을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전국 8도에서 10,000명씩 키워라. 그리고 서울은 20,000명 키워서 10만 명을 키워야 된다. 여러분 잘 아시는 10만 양병설입니다. 이 10만 양병설 주장을 해요. 그리고 5번째가 비전마, 전말에서 군마, 말을 키워야 된다. 이 말을 임금에 올렸지만 이때는 동인 서인 많이 싸우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색당장이 일어날 때였기 때문에 이는 서인의 우두머리로 해서 그때는 동인들이 모든 걸 다 잡고 있을 때 권력을 잡고 있을 때니까 이 동인들이 무시해 버렸어요. 그 뭐 전쟁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걸 먼저 이렇게 하면 혹시 상당히 불편도 하고 외국을 갖다 자극할 우려도 있으니까 그건 쓸데없는 소리 다 해서 무시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김만일은 자기의 그 직속 상관인 병조판서께서 이런 신육제를 내렸다는 말을 듣고 딱 머리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계속 승진해서 서울 가서 한양에서 벗을 사는 일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처가 있던 말을 기르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군마를 키워야겠다. 그래서 벼슬길을 버리고 그때 당시 벼슬길은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부 도지사나 뭐 무슨 현감이 900일 있어 900일 그러니까 2년 반 그러니까 이걸 딱 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00일을 딱 채우자. 이때 저기 김만일은 거기에서 공을 많이 세웠어요. 뭐 구랑을 갖다 만든다든지 외국 대비도 어떻게 해서 많이 세워가지고 한양으로 끌어올리려는 것을 저는 안 가겠습니다.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낙항하겠다. 고향에 들어가서 말을 키우겠다라고 해서 결국 여기서 제주도에 내려오게 됩니다. 요게 지금도 돌산도에 가면 있는 군관청이에요. 바로 김만일이가 근무하던 그런 곳이 지금도 물론 나중에 뭐 이렇게 뜯어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군관청이나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게 김만일이 근무하던 곳에 굴항이라고 해서 여기 이것을 누가 만들었다는 건 없으니까 저는 김만일이가 만들었다고 소설을 써놨습니다. 역사적으로 나와있다면서. 그래서 이런 만드는 거야. 이 굴랑이라는 건 뭐냐면 바다에서는 보면 이렇게 항구가 휘어져 있어요. 저쪽 섬 있는 게 바다입니다. 이렇게 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안쪽에 이렇게 배를 숨겨놓으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외적이 들어오면 숨겨뒀다가 갑자기 그냥 돌격해가지고 외적을 쳐부수는 그런 굴람을 이렇게 매맞는 것도 김만일이다.
소설에는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다음 이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수에 있는 그 흥국사입니다. 영취산 그 자락에 있는 흥국사인데 이 흥국사가 저는 소설에서는 이 흥국사에서 그 성참이를 만나가지고 이분에게서 아까 말했던 이의 그런 그 시무육조의 이야기를 듣는 곳입니다. 이곳이. 가보면 이게 저는 처음에 갔을 때 생각 못해 두 번째 가니까 이 흥국사 역사를 알게 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냐면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는데 이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승병, 수병을 갖다가 훈련시키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흥국사라고 하는 것도 나라가 흥해야 불교가 흥하고 불교가 흥해서 나라가 흥한다는 말에서 나온 흥국사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저는 바로 김만일이 아주 대오각성에서 뜻을 세운 대의를 세운 곳으로 생각하는데 실제 이곳은 임진왜란 때 외적이 침입해서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왜? 승병, 수병을 키우던 곳이니까 쳐들어와서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나중에 저 뒤에 동그랗고만한 그 방사탑처럼 생긴 게 보이죠? 예. 요 불탑을 108개를 세웠어요. 108 불탑사라 해서 지금도 9, 10월 정도 있으면 밑에 꽃무릇이 확 피입니다. 그 꽃무릇이 피는 것이 그때 죽은 승병들의 넋이다라고 해서 이 불탑사와 연결시켜서 좀 관광지가 되고 있습니다. 가보면 아주 멋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기회 되면 9, 10월 전에 꽃무릇이 필 때 가보면 나라에 대한 아마 김만일에 대한 생각도 날 겁니다. 그러니까 김만일이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제 흥국사에서 이렇게 했고, 근데 김만일은 말을 키우면서 기능적으로 말을 생산했어요. 그래서 조선 태조 때의 보군, 지금 하면 육군이죠. 육군의 숫자는 23,0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마군의 수는 40,000여 명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전마가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걸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기능별로 어떻게 말을 생산하느냐, 지금도 이 간마장이라고 하는 것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저쪽 가시리 쪽에 가면 간마장에는 주로 진상마, 말을 갖다가 이제 올려보내는, 또는 기승마, 양반들이 하겠지만, 그다음 종마, 요걸 키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만 그랬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추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다음 을마장은 지금 제가 상정해 놓은 것은 이제 물령아리 그쪽 요쪽으로 있다 저쪽 위로 올라가는 이 부분을 전마를 키우는 을마장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을마장에서는 전마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기마병들, 군사들 훈련받는 그런 기마병의 훈련장으로도 사용이 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 병마장이라 해서 지금 여러분이 정확히 보이면 위길이 저 한남리 요쪽 민노름 있는 주변을 저는 병마장이라고 해서 지금도 이 초등학교가 있는 그 구역을 저는 그 하나의 본거지로 삼고, 그 지역 앞쪽을 원래 지금 김만일의 생가는 지금 뭐 없어졌습니다만은 그 주변 앞에 저는 커다란 성곽과 같은 집을 지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상당히 마을도 많았고, 서중천이 있는 그쪽 위기 초등학교 있는 그쪽 나라들을 저는 이 소설의 주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행동했던 그런 곳이다. 저는 그렇게 소설에서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파발마, 빨리 달리는 말, 연마, 그 다음에 테마라고 해서, 테마는 뭐냐면 힘쓰는 말이에요. 짐을 옮기거나 또는 농사를 짓거나 이런 데 사용되는 말. 그 다음 비육마, 요즘도 말고기 먹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말고기도 키웠다는, 고기로 써먹기 위한 식용마도 키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해서 3단계로 나눠서 말을 키웠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가시리 이쪽에 있는 간마장 이런
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그 물령아리 입구에 있는 중자성입니다. 여러분들 자성이라는 거 많이 아시죠? 그래서 성처럼 쌓았는데 하자성, 중자성, 상자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자성은 뭐냐? 말들이 방목을 해서 내려오지 못하게끔. 왜냐하면 내려가면 자꾸 채소밭 가난 농산물도 전부 헤쳐버리거든요. 그래서 말이 내려오지 못하게끔 쳐놓은 게 하자성입니다. 근데 하자성의 위쪽으로 해서 또 그 말들은 보통 총초절이라고 해서 5월 정도쯤에 되면 집안에 키우던 말을 전부 산으로 이렇게 방목을 하는데 그냥 너무 또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딱 막아놓은 게 중자성이에요. 그래서 이 중자성입니다. 지금도 남아있어요. 물령아리에 입구에 있는 이 중자. 그리고 요 안에 있는 풀을 다 먹게 되면 다시 여기 문을 열어가지고 저쪽 한라산 중턱에는 상자성까지 거의 또 한라산 올라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놓은 것이 이제 상자성인데 이런 것들이 말을 키우던 문화로 남아있습니다. 자, 임진왜란 때 김만일은 헛말을 하게 됐는데 아닌 게 아니라 자기의 이 탄서가 말했던 임진왜란이 바로 9년 후입니다. 이가 심의육조를 올린 것이 9년 후인데 그래서 임진년에 일본이 침입합니다. 이때 김만일은 진상마와 전마 등 200여 피를 나라에 바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마 김만일이가 벼슬에서 이제 내려온 것이 1585년 정도쯤 저는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키우지 한 4, 5년 되는 후에 그때는 상당히 말을 많이 키웠던 것이죠. 그때 자기는 내가 말을 키운 것은 바로 이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 따여서 흔쾌히 말을 올려보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말을 올려보냈는데 그때 당시에는 임금님이 말은 육지도 필요하지만 제주도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그 말을 제주도를 써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올려보내긴 합니다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 바쳐서 종전 후에 임진왜란이 1598년에 전부 끝나지 않습니까? 끝난 다음에는 나라에서 공신들에게 다 상을 주는데 이때 헌마공신이라는 제수를 받습니다. 근데 이때 그 말을 바쳐서 임진왜란을 갖다 대비했던 그런 이의 그런 해안 미를 대체하는 것이 용하다는 것을 당시의 병조 판서인 유성룡이 이때 돼서야 9년 전 이의 해안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미 이는 1583년인가 4년에 돌아가셨는데 9년 전 이의 해안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이때 당시에 조선의 최고인 산업 경영인이 됩니다. 김만일은 몽골 말하고 조랑 말을 교배해서 단단하고 빠르고 또 지구력이 강한 새로운 품종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명말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만일의 말은 상당히 전국적으로 인기예요. 요즘 말로는 정주영 회장이 돌아가셨습니다만 현대차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현대차에는 승용차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집차도 만들고 트럭도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말은 승용차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말을 끌고 북한으로 갔듯이 이제 나중에 이 김만일은 500필의 말을 끌고 이제 서울로 갑니다만. 이처럼 김만일의 말은 저는 김만일의 목장 이름을 대창마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자말 보통 말들은 자신의 주인이 낙인을 찍습니다. 말 엉덩이에 대자 낙인을 찍는데 요즘 말로 하면 현대 무슨 차다 해가지고 로고 하듯이 이 대자가 찍힌 말들이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뭐 에코스 같은 게 뭐 요즘도 뭐 한 1억 정도 뭐 간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인기가 있어서 사대부들이 전부 제주도에 김만일의 말을 애용하니까 돈을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엄청나게 벌었겠죠. 그래서 갑부가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 성공한 마산업 최고 경영자, 요즘은 CEO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번 것은 후에 김만덕이는 잽도 안 되는 거죠. 김만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는데 저는 좀 아쉬운 게 부자가 되어서 구두쇠처럼 혼자만 썼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앞으로 우리가 문학인들이 많이 태어나면 김만희 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 하는 것도 작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말을 갖다가 나라에 바칠 정도면 우리 도민을 위해서는 안 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구두쇠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좋은 일을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말은 말이죠. 어떻게 키웠느냐? 말을 갖다 전국에서 조정해서 관리하는 관청이 바로 사복시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것은 전국에 있는 키우는 가마, 수레, 말 이런 목장 관리까지 전부 사복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갖다 전국에 올라오면 분배를 하는데 임금의 친인척에게 주고 공신들에게 나눠주고 또 전말을 담당하는 병조에 배분하고 과거의 극자 민재들한테 어영천, 무이소, 금영, 어영천 임금을 지키는 그런 군사가 어영천이고 무이소는 궁궐 전체를 지키는 게 무이소, 금이영은 요즘 말하면 서울 특별시 전체를 지키는 군사가 금이영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들 전부 말을 갖다가 배분을 했어요. 그다음 지방관청에 영마, 파발마를 했습니다. 제주의 진상마가 어느 정도 됐느냐? 제주에는 말이죠, 공마의 종류가 상당히 많았어요. 세공마라에서 요건 연말 연시에 바치는 말들이 200필. 삼명일 진상마였기 삼명이라는 것은 왕이라든지 왕비 뭐 그렇게 생일날 바치는 말이 60필. 차비마라에서는 말은 미리 그냥 준비해 둔 것이 80필. 별러승마라에서 10년 복마라에서 과거 시험 볼 때 20필. 흉구마 말이 갑자기 죽어버리거나 병들거나 하면 그 대체할 수 있는 말 32필. 노테마 이것은 사역, 노역을 할 때 쓸 수 있는, 짐을 끌 때 쓸 수 있는 말을 30필. 그래서 연 430여 필을 나라에서 바쳐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말을 서울로 이송하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복잡합니다. 일단 병조에서 금년은 무슨 말이 필요하니까 몇 마리 말을 바쳐라 그러면 이걸 어디에 지시하느냐? 사복시에 지시하면 사복시는 우리 제주도민들은 전라도 소속이니까 전라도 관찰사에게 지시하고 전라도 관찰사는 제주 목사에게 또 목사는 사무 관목관에게 관목관은 그때 당시 관목관은 말이죠. 제주도에도 세 군데 우리 제주, 정의, 대정 있잖아요. 현감들이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산무 관목관들에게 명령을 내리면 이 산목관들은 자기가 관리하던 목장 제주시에서 관리하던 목장은 판관이 관리한 관목관이었는데 6목장이 있었고 대정에 2개 그 다음에 여기에 정의원에 90목장 해가지고 10개의 목장 중에 자기의 목장들이 있어요. 전부. 그래서 목장이 활동하면 여기에 결책군이라든지 군마군이라고 해서 말들을 갖다 이끌어오고 이렇게 관리하는 군사를 동원해서 말들을 끌어가면 그러면 각 영문에서는 승마 이것은 요즘 말하면 수의사예요. 그 수의사가 원장과 사장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 원장 사장은 나중에 이제 그림을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끌어오면 현감 책임하에 전부 제주목으로 말하면 관덕정 있는 곳으로 전부 몰아갑니다. 그러면 목사 책임하에 다시 마적과 일첩을 확인하고 여기에서 현감중 차사인
너가 대표자 이거 오늘 해가지고 이걸 저 한국까지 데리고 가라 해서 차사인을 선정하면 별도포, 여기 지금 화북항입니다. 옛날 별도포라고 했는데 별도봉이 있는 것이죠. 별도포, 그다음 조천포, 지금 연북정에 있는 그곳으로 이송해서 공마선을 갑자합니다. 자, 이게 그림이 이제 현대일 겁니다. 이제 앞에 것이 이게 사장인데 이게 전부 옛날에 나무로 되어 있었어요. 앞에 이게 사장인데 저 뒤에 보이는 저쪽이 원장입니다. 둥그렇다 해서 원장이 이게 나무로 전부 만들었었는데 지금 가보니 철제로 전부 만들었어요. 말을 이쪽에서 하나씩 통과를 치면서 요건 쓸만하다, 요건 불, 이건 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하는 곳입니다. 지금도 물량말이 가보면 이 현직이 남아 있습니다. 자, 공마선은 그럼 어떻게 돼 있느냐? 공마선은 그렇게 그냥 또 그렇게 아무 변화할 수 없었어요. 이거는 전부 그 전라도에 있는 그런 그 관찰사 밑에 배를 갖다가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호주에서 파견된 영선촌우가 한 사람. 이 사람은 뭐 하는 것이냐면 그 배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배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배 말을 갖다가 태우고 육지까지 당도하기까지는 여기 나오는 영선촌우가 책임자였고, 두 번째는 말을 갖다가 육지에 내리면 그 육지에서 한양까지 옮기는 데는 암령천호가 명령에서 파견한 암령천호가 대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장이 각 배마다 선장이 한 명씩 있었고, 사관, 이거 사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 갑판에 올라가지고 사방에서 적군들이 오나 안 오나 활을 들고 관리하는 사람이 사관입니다. 4명. 격군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노 젓는 사람이에요. 노 젓는. 옛날에는 다 노를 젓고서 운영했으니까 노 젓는 사람이 큰 배일 때는 43명, 중선일 때는 37명, 도선일 때는 33명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 배 하나에도 움직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배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평형수라고 해서 배 밑에 배가 이렇게 기둥에서 기울지 않게 해서 물을 채워놓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물을 채울 수 있는 그게 안 되겠죠. 나무 배니까. 그래서 뭘 채냐면 현무암을 채웠습니다. 평형석이라고 해서 현무암을 갖다가 배 밑창에 깔았어요. 올 때는 빈배로 오는데 갈 때는 현무암 가서 배가 많이 움직이면 휘청휘청 할까 봐서 딱 기울지 않기 위해서 평형석을 배 밑 바닥에 채웠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져갔냐? 가장 빠른, 가장 가까운 육지하고 다다를 수 있는, 지금은 뭐 완도나 뭐 진도나 전부 다리가 놓아 있어서 그때는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육지에서 한양으로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 이진포구, 해남의 이진포구, 그 다음에 강진의 마량항, 이런 쪽이었어요. 자, 이게 이진포구입니다. 이 해남의 이진포구는 지금 가보니까 지금 다 뻘밭이에요. 당시에는 물이 그냥 차가지고 배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뻘이 쌓여가지고 배를 댈 수가 없는 항구의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음에 보면 이렇게 마량항이에요. 이 마량항은 가보면 천혜적인 그런 그 항구예요. 그 해안선이 상당히 이렇게 아름답고 넓습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배를 어느 쪽에서 세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마량항. 이 마량이라는 거 보면 말맞자에다가 말과 관련이 있는 건데 제주도에 그 고수목마라는 시가 그 항구에 가면 붙어 있고요. 이 마량항에는 옛날에 보면 말들을 갖다가 배에 태워서 가면 당장 육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간 사람들 며칠 쉬어야 돼. 왜? 말이 멀미를 했기 때문에. 말이 멀미를 이렇게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며칠간 머뭅니다. 그러니까 가보면 그때 당시에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마량항에도 아주 넓은 초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진포구에서 가보면 그때 배에 싣고 갔던 현무암을 배에 내리면 전부 내려놔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내려놨는데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 각 집에 가면 항구에 있는 근처 전부 그 울타리나 화단이나 이런데 경계선이나 이런 걸 전부 제주도 돌로 채워놨어요. 아, 이거 어떻게 현무암이 여기 와 있지?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500년, 600년 전에 했던 그런 말이 그 공마선에
태웠던 그 현무석입니다. 자, 우리 속담에 말을 남은 제주로 보내라. 이 말이 이때 생긴 말입니다. 제주도에서는 말이 그렇게 좋다, 유명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주도에서 그 암말을 전국에 있는 군마장에 2마리씩 보내라고 합니다. 응? 제주도의 말이 종자가 좋으니까 그 암말을 보내면 서울에서도 제주도 말 같은 말들을 많이 키워낼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보내라고 했는데 이때 김만일은 항변하죠. 밀감, 유감이라고. 유감이 바다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제주도 같은 저 좋은 자연적 환경에서 커야 그런 종마가 태어나는 것이 아주 좋은 말이 태어나는데 육지에서 아무데나 태어난다고 해서 그렇게 제주도와 같은 좋은 말이 태어나느냐.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죠. 전국에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 이때 김만일이 하던 말이 오늘 속담에도 있습니다. 말을 하면 제주로, 사람을 하면 서울로, 이런 말이 이때 생겨난 말인데, 그래서 전국에서 말이 나면 제주로 보내서 좋은 말로 만들어서 다시 육지로 보내는,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런데 시련을 겪게 돼요. 무슨 시련이냐면 제주도에 김만일이 말이 좋다 그러니까 이 관리들이 전부 빼앗아 가려고 그럽니다. 도둑질을 하고 그러니까 억지로 빼앗아도 가고. 그래서 그런 착취가 심해요. 또 그것이 그 관리들에 의해서, 목사나 판관들에 의해서, 또 현감들에 의해서 착취가 편당히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여기에 저항해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1601년에 일어난 그런 그 문충기의 난이에요. 문충기 난인데 제 소설 한번 읽어보면 그 얘기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1601년 제주토와 빌룬절 소동, 이건 역사에 나와 있는 그런 기록들입니다. 이 사람이 난을 일으키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 난을 갖다가 평정하기 위해서 또는 이것을 갖다가 안무하기 위해서 어사를 파견하게 되는데 그 어사가 누구냐면 김상헌 청음입니다. 제주에는 오영고등학교가 있는데 오현이라고 하는 것이 제주도에 관련된 조선시대의 그 선비들을 갖다가 5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청음인데, 이 김상헌 청음을 파견해서 어떻게 된 일이냐 해서 6개월을 제주도에 머무르면서 쓴 글이 바로 남사록이라고 하는 지금도 역사적인 문헌은 남아 있습니다. 이걸 남기죠. 그래서 전마관과 문비가 행포가 심해요. 1618년에 명나라에서 제주만 2,000피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전마관 양시현이 제주에 파견되는데 이 사람이 양씨라고 하니까 이게 제주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말을 아는 사람을 파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암말, 종마 가리지 않은 거 전부 착취를 하게 돼요. 막 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 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막아서는 그 만일과 가족들의 행패를 부립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김만일은 이 종말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나를 훼손하죠. 왜? 겉모습이 귀를 자르고 눈을 찌르고 이렇게 병신을 만들어 놓으면 남이 빼앗아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서 이 종말을 지켜요. 종말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거 아무리 해봐도 이거 너무 억울하거든요. 김만일이 이거 이래서 되겠느냐? 내가 이 억울함을 학정을 고발하고 이 폐단을 협박해서 말 500피를 이끌고 한양을 가서 임금에게 알려납니다. 임금에게 500필의 말, 그때 당시에 대단하죠. 그래서 임금은 그 사실을 알고 그 판관이나 그 문민관을 전부 별을 주고 잡아가지고 귀양을 보내고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 말을 500피를 끌고 간 김만일에게는 종이품, 오이 도청관, 지중추 부사를 제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김만일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그 아들인 대명, 그 대명은 전라 보성 군수, 대성 두 번째 아들이죠. 당상관. 그 다음에 이건 려는 그 대성의 아들입니다. 그게 손자죠.
선장인 제주 장수라고 하는 벼슬을 제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앞으로 제주도에는 암마를 끌어오지 마라. 그리고 이 앞으로 제주의 산마 감독 감목관은 지금까지는 현감이나 판관이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라. 김만일의 후손 중에서 산마 감목관을 맡겨라. 이때 나옵니다. 근데 이 임금이 명령을 내렸지만 실제로는 김만일이 사후 한 20년 30년 후에야 여기 나오는 김대성이 초대 감목관이 됩니다. 아주 낮은 후에야 감목관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시켜놓으니까 연일 사관보, 사관원 등에서 참소가 일어나요. 왜? 말똥내 냄새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섬껍데기 어떻게 그런 높은 벼슬을 줍니까? 종이품은 지금 말로 하면 뭐 장관 정도의 벼슬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담하다. 매일 참소를 해요. 안 됩니다.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총껍데기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해서 매일 올립니다. 그래서 꿋꿋하게 김만일은 그걸 이겨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있을 곳은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업신여겨 멸시하고 참소하는 이런 곳이 아니라 자유롭게 말들과 놀 수 있는 제주다. 나는 제주도로 돌아가겠다 해서 82일 만에 결국 관직에서 물러나서 금이 환영합니다. 돌아오게 돼가지고 결국은 82세를 살다 1632년 83세에 결국은 제주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 지금 여기 우리 기념관에 앉아 계신데 지금 기념관이 많은 김만일을 업적을 이렇게 소개하고 하는 홍보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좀 보게 되니까 상당히 김씨 후손들이 있고 이길이의 마리고향이라고 하는 이런 곳에서 김만일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어떤 자부심을 가지시고 김만일을 널리 홍보를 해주시고 김만일 기념사업에서는 앞으로 이 김만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교과서에서도 글을 넣고 또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아주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진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